힘들어 보인다 그러는데 많이 힘들어요. 많이 지쳤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반응하고 해명하고 증명해야 될 그럴 것도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릴렉스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와중에도 어쨌든 내가 잘못한 행동들도 있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지쳤어요. 많이 지치고 많은 걸 내려놓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랑 또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인데, 이건 내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가족보다도 시청자를 더 믿고 의지하잖아요. 특히 내 팬들한테는. 나한테 욕먹어서 혹은 나한테 빈정상한 게 있어서 나를 욕하고 헐뜯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니까 좀 타격을 받네. 제 오래된 고정 시청자 중에 생대파 베이비라고 아실 거예요. 후원 5만원 할 때, 10만원 할 때 제가 이제 리액션하고 가끔씩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고마운 사람이라서 집까지 초대해서 부추만두도 먹이고 옷도 챙겨줬어요. 그리고 믿고 집에까지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걔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와가지고 후원하길래 리액션 했고. 근데 요즘에 저를 까내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가끔씩 악플러가 아닌 악플러들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적은 가까이에 있다, 은근슬쩍 흘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살짝 동정심이 있었나, 아니면은 뭐 비웃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안티방도 생겼잖아요. 카톡에 안티방이 생겼잖아요. 그 안티방이 생기고 거기에 200명까지 가까이 들어가서 제 나의 실시간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티방을 만든 사람이 그 베이비라는 애예요. 알아냈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걔가 확실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어쨌든 알아냈는데, 그리고 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 모든 것들이 좀 포줄이 맞춰지더라고요. 너 지금 나 차단했잖아? 혹여나 걸려서 나한테 연락이 올까봐. 이미 걸렸어. 이미 증거도 있고. 내가 니랑 싸워서 내가 너한테 잘못을 했으면은 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꼭 싸우지 않았어도 서운한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서운하다고 해서 네가 하는 그런 행동이 정당화가 될 수는 없어. 사람이 할 행동이 있고 못할 행동이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믿어서 집까지 초대한 거야. 내가 상간녀 때문에 이사를 또 한 건데, 나는 네가 팬이라고 생각해서 초대를 한 건데, 너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대한 것들도 흘렸잖아. 안티방에서. 너 그리고 더 촬했잖아. 촬영을 왜 한 거야? 거기에 내 팬들도 있었는데 더 촬을 왜 한 거야?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너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도 네가 왔었잖아. 그 전에 있는 매니저한테 걸려가지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보명 언니가 자식 사진을 못 찍게 한다고. 너 그때도 우리 설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못 찍게 됐잖아. 이번에 이사한 집까지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후원도 해줘가면서 뒤에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배신감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해? 제가 여러분 할 말이 뭐냐면, 어제 했던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베이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라는 증거가 있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서 뒤돌아서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나라고 생각해라. 내 귀로 내 눈으로 본 거야. 자, 여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걔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걔랑 이제 주고받은 내용을 딱 보고 있으면 걔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진짜 좀 기가 찬 일이에요. 제가 이사하기 전에 그 전집 있잖아요. 전집에 제가 초대한 적 있었거든요. 오겠대요. 짜파게티인가 짜장면인가? 아무튼 짜장면인지 그거를 사주겠다고 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총 5명인가 6명인가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막 정신없으니까, 나도 정신없고 이사 준비 중이었으니까 이삿짐 센터에서도 왔고, 근데 막 그때 팬들 중에서도 애 한 명 있었고 우리 설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 그 베이비라는 애가 설아를 봐준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또 저는 원래 아무한테는 안 맡겨요. 근데 걔가 과거에 애를 돌보는 일을, 그래서 애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걔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도 같이 봐줬어요. 어차피 애가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걔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근데 그쪽 집도 화장실이 2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설아가 짜증을 냈나 봐요. 안방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설아가 엄마랑 자기만 사용하는 화장실은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짜증내요. 그거를 이제 걔한테 표출을 했나 봐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 화장실은.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 베이비야, 화장실 어차피 다른 방에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볼일을 좀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애가 그 화장실 들어간다고 짜증냈다면서, 마치 내가 애를 제대로 훈육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분명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설아 촬영 안 된다고. 상간녀 문제 때문에 팬이든 매니저든 우리 설아 촬영하면 안 된다고. 걔도 그걸 알아요. 근데 걔가 거기에 와서 우리 설아 사진을 덧촬을 하고 있었어요. 허락도 없이. 매니저도 우리 설아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제재를 줬어요. 찍지 말라고. 우리들도 못 찍는다. 그래서
그 사진이 걔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인들이 5명이나 있어요. 거짓말 안 치고 거기 6명 5명 있었으니까. 네, 여보세요? 언니 네. 이사할 때 너도 왔었던 거 기억하지? 네. 그때 이제 베이비가 짜장면을 샀나? 네, 짜장면. 베이비가 이제 짜장면을 사주겠다 했을 때 너희들도 막 그랬잖아. 아니 같이 내자고 네. 아니면 따로 먹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아니라고 자기가 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애초에 응. 자기가 짜장면도 사줄 겸 언니 이사하느라고 정신 없을까봐 서랍 봐줄 겸 해서 온다고 해갖고 응. 언니가 그래서 오라고 했던 건데 걔 그래 맞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걔가 우리 설아 사진을 찍고 있어서 제지를 당한 거 알지? 네. 그거 이제 매니저한테 제지 당했잖아. 근데 그거 너도 보고 있었잖아. 저도 같이 얘기했어요. 응, 같이 얘기했어. 오케이. 네. 그랬으면 됐어. 일단 끊어. 네. 자, 보셨죠? 저는 단 한 번도 얘가 이 방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내가 마치 자기를 뜯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 설아를 걸고 넘어지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짜장면 사달란 적이 없고요. 저는 안 먹었고요. 왜? 저는 짜장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애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설아를 그렇게 위한다면서 그 화장실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걸 짜증냈다고 그 안티 방에 가서 반장까지 해가면서 우리 설아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게 그게 정말 우리 설아를 위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걔는 하는 말이 자기가 설한테 계속 그러면 떼찌떼찌 한다? 떼찌떼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떼찌떼찌라니. 너 다른 채널에 가서 너 설아를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나는 놀러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말이 안 됐다며.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다며. 근데 너 우리 설아를 왜 자꾸 걸고 넘어지니? 너 왜 자꾸 우리 설아한테서 문제를 찾니? 우리 설아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설아 엄청 말랐다며. 그 마른 게 마치 내가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그래서 마른 것처럼 다리가 엄청 말랐다면서. 너무 속상하다 진짜. 자꾸 설아 걸고 넘어지니까. 여러분 저 생방송 할 때는 설아한테 막 치킨 시켜주고 그것도 아니면 막 김밥 해주고 햄 구워주고 이렇게 보이니까 방송 중에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직접적으로 요리해주는 거 없이 그냥 인스턴트만 먹이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여러분 방송 3-4시간을 한다고 쳤을 때 그 3-4시간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설아한테 설아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줘요. 사고 국물 우려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사고 국물을 좋아해요. 거기다가 뽀얗게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위에 덩어리들을 건져내고 해가지고 밥에다가 말아주면 엄청 잘 먹어요. 저 그것도 해주고요. 소고기 미역국도 해주고요. 청국장은 제가 4살 때부터 먹여가지고 청국장은 아직도 좋아해요. 그래서 청국장도 해 먹여요. 저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야채는 싫어하기 때문에 고기 쪽으로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설아는 너무나도 잘 먹어요. 너무나도 잘 먹기 때문에 애가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이 안 찌는 거는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인스턴트만 먹였으면은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안 늘어요. 근데 설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설아가 다리가 마른 게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데 걔가 그거를 왜 논하는 걸까요? 무슨 의도에서? 그것 또한 우리 설아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걔가 이렇게 돌아선 이유. 쫄랑 이건 진짜 니도 어이없을 거다. 나 차별하는 사람 아니다. 알지? 이거는 여러분 본인만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자기라고. 인정했고요. 이건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때는 이사할 때는 방송도 안 켰기 때문에 봐봐요. 쫄랑아 우리 그때 명동찌개지 베이비랑 같이 갔잖아. 기억하지? 야 나 이걸로도 열받아서 돌아섰다라는 게 나 진짜 너무 기가 찬다. 베이비가 또 화가 났던 이유가 이거래. 우리 넷이 갔잖아. 장우, 너, 나. 근데 너랑 나랑 팔짱을 끼고 앞으로 먼저 갔다라는 이유로 열받았대. 그러면 이 좁은 길에서 4명이 손잡을까? 그냥 먼저 내린 사람이랑 그냥 수수하게 팔짱 끼고 들어간 거. 그게 열받았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좀 짜증났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나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5명 중에서 왜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왕관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네가 그 방에 반장이 맞잖아. 왕관 쓰고 있었잖아. 네 입으로 네가 인정했고 왜 자꾸 아닌 척이야. 언니 너무 기가 찬다. 너 자꾸 설아를 걸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 저쪽에 가가지고는 설아를 위해서 후원해가지고 근데 내가 다른 데 쓰는 거 같아가지고 마치 그게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댓글 썼으면서 너 설아에 대해서는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쪽 채널에 가서 안 썼어? 욕먹을 것 같아서? 너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안티방을 만들어서 언니를 이상한 사람 만든 거 알지? 그리고 또 내가 후원 유도했다 그러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따로 후원해달라고 한 적 있어? 나 없어. 나 증거 다 있어. 저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 지금 어려우니까 후원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막 후원 유도하고 저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걔는 내가 마치 후원을 유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언니가 인정할게.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니가 인정할 수가 없다. 네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네가 왜 우리 설아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 장난감 이야기도 하던데 너 우리 가연이 장난감도 사줬고 우리 설아 장난감도 사줬고 그때 그 같이 있었던 그 아이의 장난감도 사줬잖아. 그 이야기도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우리 다 고맙다고 했잖아. 사달라고 한 적은 없어도 네가 사왔으니까 고맙다고 다 고맙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왜 그런 방을 만들어서 그걸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너한테 뭐 뜯어냈어? 아니면 난 너한테 따로 뭐 유도했어? 돈을? 언니 진짜 너무 속상해. 왜 자꾸 우리 설아 걸고 넘어지고 애들을 걸고 넘어지는지. 그리고 너 또 그랬지. 자기는 설아를 다 돌봐줬다면서. 돌봐주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면서. 아니 네가 내 정신 없어 보이니까 설아를 돌봐주겠다 그랬잖아. 근데 너는 또 과거에 그런 일도 했었으니까 언니가 믿고 맡겼잖아. 근데 언니가 하나하나 그때 다
신경 쓸 수는 없었잖아. 이사 준비 중이었으니까. 그래도 너한테 고맙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봐줬고 그거 지금도 언니는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그거를 표현한다는 게 그것도 지금 와서 갑자기 나를 차단시키면서 그런 안티방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이유로 논란을 만든 게 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네 말대로 우리 설아를 위한다면서 우리 설아를 위해서 후원한 거라면서 근데 뒤에서는 우리 설아를 왜 그렇게 까냐고.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 더군다나 네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 애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 화장실 못 가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매니저랑 발장 낄 수 있잖아. 나 유별나게 차별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생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죄송하단 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예민해져서 그냥 순수하게 물어본 질문에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욕을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죄송해요 여러분. 인정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등 돌리고 저를 욕해도 저는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욕해도 저는 할 말이 없고 근데 제가 악플러한테 뭐라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올해 들어서 술을 좀 많이 마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남자들도 만났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생방송 들었었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36년 동안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올해 들어서 병까지 걸리고 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멘탈이 깨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 정직하게 살아온 보상이 나한테 이거구나. 그래서 저 한 번쯤은 좀 삐뚤게 살아봐도 될까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나를 위해서 살아봐도 될까요? 제가 좀 이탈해서 살아봐도 될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명 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쯤은 좀 무너져봐도 되지 않겠냐. 막 살아봐도 되지 않겠냐.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설아랑 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해져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설아가 나랑 못 떨어지는데 설아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데 강제로 막 맡기면서까지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했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 성격상. 저 여러분 상간이 안 돼서 3년 동안 시달린 거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만 살았어요. 왜냐면 설아도 나랑 못 떨어지고 설아가 또 유치원에 가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유치원 앞에만 가도 땀을 흘리고 그래서 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내 생활이 전혀 안 됐고 나도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어요. 누구도 만나기가 싫었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저 살았어요. 그렇게. 나가더라도 집 앞에 가가지고 맥주 한 잔, 두 잔 뭐 이렇게 마시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설아가 커서 7살이 되어서 나랑 떨어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떨어지는 게 가능해져서 설아가 또 오빠네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싶어 하고 이제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사라지면서 피아노 학원까지 다니게 됐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도 적응을 너무 잘하게 됐고 거기서도 나름 한글도 배우고 피아노 쪽으로는 또 소질이 있어가지고 또 잘하고 또 피아노 학원이 우리 제부 집이랑 가깝고 그리고 또 오빠랑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설아랑 나랑 있는 시간보다는 오빠랑 같이 숙제할 때도 같이 막 오빠한테도 막 배우려고 하고 오빠랑 키스 카페 가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오빠랑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설아가 엄마 나는 이번 주는 오빠 집에 갈래. 이번 주는 오빠가 오게 해. 그러면은 오빠가 올 때는 제부랑 동생이 같이 오고 우리 설아가 가면은 거기 가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아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은 저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몇 개월 동안 제가 좀 한 번 좀 막 살아볼게요. 저도 좀 무너져 볼게요. 그냥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주고 그냥 내가 누굴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방송을 키고 놀아도 좀 이해해달라고 몇 개월 동안은 내가 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그게 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고 밖에 나가면 방송을 켰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새로운 남자분들이랑도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된 거죠. 논란이 된 게 내 후원 받은 금을 나는 노름에 썼다. 제가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놀면 집안의 살림을 다 안 하고 설아를 뭐 신경 안 쓰고 집안에서 써야 되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돈을 신경을 안 쓰면서 제가 놀까요? 그러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쓴 것도 있고 좀 무너져 보기도 했고 당분간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인지라 집에서만 방송하는 거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방송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만큼 나도 당당하니까 그래서 방송을 켰던 거고 마음 편하게 물론 다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일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설아를 위해서 먹을 건 모으고 생활이 들어갈 건 또 생활이 들어가는 것대로 또 알아서 전략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났을 때 마냥 얻어먹기만 하겠어요? 그러면 또 마냥 얻어먹는다고 뭐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내야 될 부분에서 내가 내면은 후원한 거를 저렇게 써버리네? 그러면서 또 뭐라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쓸 수도 있고 상대가 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무리해가면서 내가 막 놀면서 돈을 팍팍 썼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 없는 여자도 아니고 물론 대부분 나를 사주신 거 맞아요. 나를 만났던 분들이 내 상황을 아니까 내년에 설아가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년 3월달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그냥 몇 시간 동안에 보여주는 모습인 거지 그 이외에는 다 내 새끼 아니면 내 생활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계획이란 걸 다 가지고 살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탈을 하고 나도 몇 개월 동안 좀 무너져보자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아무리 이렇게 마음먹었어도 아예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설아가 학교 들어가야 되고 3월달에 그러면은 이제 설아한테 들어가야 될 돈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고 있었고 당연히 모아야 되는 것들이고 따로 생활이랑
이상 별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면 그게 100%또 설아한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죠. 생활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월세도 내고 우리 설아도 맛있는 것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면은 따로 모으는 것도 설아를 위해서 모으는 것도 있겠지만 생활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본 것도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한 거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충분히 말 안 하고 그렇게 만나고 막 무너진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고 보여줬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의지도 하고 있고 그만큼 나도 당당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놀면서도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설아가 학교 들어가는 날이 다가오네. 내년 3월달도 얼마 안 남았네.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몇 개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신경 쓰기도 했고 나를 위해서 살기도 했으니까 이제 슬슬 우리 설아가 학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고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아무리 혼자 거의 다 한다고 해도 12월만 되어도 학교 가기 전에 설아도 같이 공부 연습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12월 달부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독서량을 늘려야 된다거나 도서관에서 책 읽는 독서 습관이라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될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봤어요. 저도 피아노 선생님한테 돈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책값도 비싸다고 하던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전집으로 사면 싸게 해주고 학력 올라갈 때마다 바꿔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도 전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책도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탈을 할 만큼 하면 우리 설아가 학교 들어갈 준비를 설아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3월달 학교가 딱 들어갈 준비가 되면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게끔 내가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다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짝짓기 해가지고 아예 나를 이제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만드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팬이라고 믿어서 초대했던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렇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꾸 설아 걸고 넘어지고 설아가 아빠가 없어서 불쌍해 보였대요. 그 베이비란 애가 불쌍해 보이고 걔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애가 설아를 욕해? 설아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 계속 설아를 걸고 넘어지지 마. 네가 잠깐 본 설아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설아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설아가 얼마나 나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잘하는지 너 모르잖아. 설아를 위한다 하면서 설아를 위해서 후원을 했다면서 왜 자꾸 우리 설아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 언니는 그게 너무 속상해. 베이비야. 네가 후원해준 거에 대해서 언니가 고마워하지 않았어? 아니면 네가 선물해준 거에 대해서 언니가 고마워하지 않았어? 언제는 늘 고맙다고 했잖아. 당연하게 생각한 적도 없잖아. 누가 나한테 후원했든 나는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했고 너무 감사하다 못해 초대까지 해가지고 부추만두까지 먹이고 옷까지 선물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담아둬가지고 안티방을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우리 설아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 혹시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하늘에도 뭔가를 강요한 적이 있어? 베이비야? 왜 그러는 거야? 언니를 생각 없는 취급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있어. 그래도 우리 설아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리고 네가 원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나는 고맙다고 표현했고 요즘엔 너무 속상해. 나는 일반 악플러들이 막 그러는 거 괜찮거든? 그리고 최근에 내가 술 먹고 그러한 진상을 부린 거 어떠한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아. 어떠한 변명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잘못한 거지. 그랬으면 안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죄송했어요. 저는 사과를 한 거고 그리고 다른 걸로 논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해명을 하라는 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내가 한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자꾸 남자만 등장하면 이상한 쪽으로 논점을 그리는데 난 남자를 정식으로 사귄 거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썸을 탄 게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나를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고 그게 다고 같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뭐가 죽을 죄인지 모르겠고 나는 왜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전 남편 때문에 하다못해 이러한 피해까지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해명을 하면은 그걸 만족을 못하고 이거는 짰을 것이다. 이걸 안 된다. 다른 거 가져오라. 그러면서 또 해명을 요구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 내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과를 여러분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난 사과했으니까 땡이야 이게 아니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잘못한 거는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저는 사과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자꾸 저한테 뭔가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저는 그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는 한다고 저는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른 애들이 나 이렇게 물고 뜯고 넘어지는 거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해요. 근데 정말 믿었던 팬 집까지 초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멘탈이 부서지는 거예요. 상간녀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얘는 내 주소까지도 알고 있는데 나 걔한테 뭐 했지? 그래서 제가 멘탈이 부서졌던 거고 타격을 좀 받은 거였어요.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저런 분란들이 좀 생겼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고요. 멘탈이 오래 들어서 많이 깨지다 보니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본인 아니게 순수하게 물어봤던 분들한테 내가 기분 나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분들한테는 여러분 죄송해요. 그분들이 이제 뭐 다른 방에 가서 저를 욕했어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황스러웠을 테니까. 나는 좋게 물어봤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나한테 대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걸로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딱 건드려도 이게 성질이 딱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은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내 잘못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술은 완전히 끊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걸로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마셔야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금 어떻게든 버티는 이유가 서로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인생에 대한 미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술은 완전히 안 끊을 거예요. 이 좋은 술을 왜 끊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시고 행복해도 마시고 그럴 수 있지.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좋아했던 분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과를 안 받아주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하는 게 맞아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실망을 준 거는 죄송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다른 방향성으로 방송을 해도 여러분 너무 나쁘게만 시선으로 보지 말고 좀 좋게 봐주세요. 좀 둥글둥글하게.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 누구와 술을 마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방치하고 다 신경 안 쓰고 내 생활이 개판인데 막 놀고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없이 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항상 옆에 있어줬던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밝혀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문이 드는 것도 있잖아요. 막 헷갈리고 뭐지?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너무 선동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많이 무너진 상태고 너무 억울하고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일반 시청자가 아니니까, 여기는 나의 집이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아마 그때 들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실수투성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좀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다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 베이비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지금 연락이 왔냐면요, 그러니까 짜장면 사줄 겸 이사하시느라 정신 없을까봐 설아 봐줄 겸 온다고 해서 언니가 오라고 했다는 부분에 오해할까봐 다시 정정하자면, 그때 언니는 계속 거절하셨는데 베이비님이 오고 싶다고, 언니가 보고 싶다는 등등 하셔서 오셨고, 짜장면도 솔직히 그 누구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언니가 짜장면 못 드시니까 차라리 각자 해결하자든지 아니면 이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러 가자고 했었는데, 베이비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사주러 온 거라고, 약속 지키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배달시키고 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얼마나 나왔냐는 등 돈 주려고 했었어요. 다들 여러 번 감사하다고도 했었고, 또 설아 사진도 찍다가 걸려서 매니저님한테 제지당하고 죄송하다고 몰랐다면서 삭제할게요 하고 삭제까지 보여줬고, 장난감도 아무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고, 사줬을 때 저희도 남편도 돈 드린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했고, 또 남편이 제가 애들 볼 테니 쉬라고 했었는데 베이비님이 저 애들 좋아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봐줬던 거였어요. 아니, 글이 카톡이라서 굉장히 작아요. 잘 안 보여.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래놓고는요,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짜장면도 사줬고요, 저요 설아 혼자 봐주느라 힘들었고요, 그게 지금 나한테 화가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티로 변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요, 뭐라고 또 했는 줄 알아요? 짜장면도요, 애들 챙기느라고 제대로 못 먹었고요,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그때 매니저가 거의 애들을 챙겼어. 짜장면 먹이는 것도. 이것도 내가 증명을 시켜줘야 되나? 왜 그러는 건데? 정말 진짜. 아니, 화가 날 만한 일로 등을 돌릴 만한 일로 등을 돌려서 나한테 이러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도대체 왜 자꾸 애들 핑계대고 애들한테 자꾸 왜 자꾸 설아한테 자꾸 문제를 자꾸 애들한테 자꾸 이상한 논점을 흐려. 너 혹시 착한 코스프레가 있어?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어 혹시? 아니면 피해 의식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도 안 되는 걸로 그만해. 그리고 뒤에서 한 말을 쏙 빼먹고 다른 채널에 가가지고 뭐 후원 유도했다는 둥, 근데 뭐 그걸로 뭐 놀았다는 둥, 실망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있잖아. 나 인성 문제를 만들지 말고. 너 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도찰하는 거 걸리는 거야. 너 몰랐다고? 언니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 설아 사진 누구도 찍으면 안 된다고. 뭘 몰라 모르기는. 너 도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구나.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너 제재를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너 그거를 계속 찍고 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너 그러면 더 잘한 적이 없다고? 그쪽 채널에 가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멋있는 거야. 사람이 계속 있잖아, 변명을 들어놓고 자꾸 아니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은 그게 더 없어 보여. 차라리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자존심 세울 때 가서 자존심 세워야 그게 멋있는 거야. 근데 너는 봐봐, 개인으로 나를 차단시켜놓고 뒤에서 저렇게 박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연락도 나한테 못하잖아. 당당하게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정말 억울해봐. 너 개인으로 나한테 연락을 했겠지. 맞잖아. 그때 민호도 있었어. 지금 봐봐요 지금 여러분. 민호도 알아요. 민호 너도 알지? 그 목소리 그 베이비 그 앵앵 거리는 애는 애 기억나지? 지금 그 베이비라는 애가 누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그때 있었던 모든 일로 우리 서로를 걸고 넘어지면서 너네 같이 애들을 봐줬잖아. 근데 지 혼자 봐준 것처럼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 다 하고 있고 있잖아. 나 완전 인성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일단 한잔하자. 민호야 너도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